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점심 지식방송 UTV 제목은 G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서버 가상화에 있어서 고가용성을 어떻게 높일 건지, 그래서 그래야지 우리가 미션 크리티컬 업무들을 마음 놓고 서버 가상화 위해서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주제로 두 분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이텍 시스템의 김남태 책임님 모시고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주제를 좀 얘기하실 건지요? 예, 오늘은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구현을 위한 네. VMware vSphere 네, 서버 가상화 솔루션과 네. IBM 시스템 X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네네. 보시는 아젠다와 같이 그 가상화란 무엇이며, 그다음에 vSphere 서버 가상화의 솔루션과 특징, 네. 그다음에 그 서버 가상화를 위해서 최적화된 인프라인 IBM 시스템 X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한번 서버 가상화에 한번 뭐 추이랄까 요새 추세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예. 네, 그거 한번 잠깐 짚어주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와 관련해서 IT 트렌드 두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우선 그 X86 시스템의 확산입니다.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 X86 시스템의 성능과 안정성이 그 유닉스나 메인프레임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낮은 수준에 있었는데요. 네. 그 멀티코어 기술이나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나타나면서 최근 10년 동안 CPU 기준으로 약 한 350배 정도의 성능 네. 향상과 안정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네. 그와 맞물려서 그 X86 시스템이 이제 시장에서 점점 유닉스보다 그 시장을 이제 많이 그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활용 영역이 조금씩 네.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이 X86이죠 지금요. 예, 예. 예. 자, 여기 보면 2009년도에 예. 뭐 특별한 뭐 일이 벌어진 겁니까? 여기 특별하게 뭐 노란색 마크를 했는데 2009년도에. 예. 그 초기 이제 X86 시스템에서 이제 가상화를 할 때 처음에 이제 그 가상화를 할 때는 테스트 환경이나 네. 중요도가 낮은 그런 그 운영 환경에서 가상화를 일으켜서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그 가상화 엔진이 안정성과 성능이 입증이 되면서 그 2009년도를 기점으로 그 ERP나 DB 같이 미션 크리티컬 업무들도 가상화로 많이 전환해서 네. 운영하는 이제 그런 업체들이 많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물리적 서버가 있고 논리적 서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상화되면서 어떤 요즘은 이제 논리적 서버의 수가 훨씬 더 많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예, 점점 논리적인 이제 서버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논리적인 이제 서버들의 비중들이 물리적인 서버의 비중보다 이제 훨씬 많아지고 여기 있다고 빨간색이 말씀하셨습니다. 논리적 서버이시죠. 예, 네. 자, 그리고 요 장표에 보면 이게 가상화가 그 발전되는 어떤 순서가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 건데 네. 현재 게스트님 보시기 우리나라는 현재 어느 단계에 있다고 보시는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1에서 한 2단계 사이에서 여기서 여기 사이. 예. 네. 보통 이제 서버 가상화는 대부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데스크탑 가상화를 보시는 분들이 네.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런 뭐 통합 관리라든지 나중에 클러스터 이런 것들은 앞으로 몇 년 후쯤에 좀 보편화가 된다고 보십니까? 개인적 의견으로. 제 의견으로는 한 3, 4년 안에 데스크탑 가상화가 많이 이루어지면 네. 그런 가상화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는 운영 관리나 재난 복구에 대한 대비들이 충분히 이제 되리라고 보는데 네. 지금 이제 서버 가상화들을 많이 한 업체들은 이미 이제 조금씩 저런 운영 관리나 재난 복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가상화 기술의 주요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네. 그 가상화의 이제 주요 일반적인 특징을 좀 살펴보면 보통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자원의 이제 효율적인 배분 및 그 운영을 위해서 파티셔닝 기능이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 OS, 어플리케이션 그런 데이터들이 하나의 VMDK라는 단일화된 파일로 캡슐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캡슐화된 그 구조로 인해서 그 인접해 있는 가상 머신에 장애가 발생이 되더라도 네. 다른 가상 머신에 전혀 장애를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파일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이런 가상 서버의 모든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를 그 가상화 엔진이 그 모두 갖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른 인프라로 쉽게 이동을 시켜서 네. 만약에 하드웨어가 그 성능이 좀 부족해서 새로운 하드웨어를 도입한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새로 OS를 다 설치를 해서 하나하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파일 형태로 된 거를 갖다 놓고 그냥 이제 VM에서 제공해주는 뭐 VM 툴즈 같은 것만 업그레이드 해주면 네. 뭐 한 수시간 안에 금방 새로운 서버에서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 이게 가상화하면 결국 이제 어떤 모든 것이 이제 독립적인 소자처럼 돼버리는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서버 가상화에 대해서 알아보죠. 예. 서버 가상화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예. 서버 가상화에서 최근에 가장 그 특징적인 거 몇 가지만 예. 좀 짚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서버 가상화를 이제 x86 시스템의 가상화를 이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스템들을 디자인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우선적으로 그 효율적인 메모리 관리 네. 그런 기능들이 이제 고민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가상화 솔루션 관점에서 보자면은 효율적인 이제 자연 환경 구현을 하려면 그 한 대의 물리적 서버 위에 여러 대의 그 가상 머신들을 구축을 해서 네. 보통 사용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높은 통합 비율을 제공해서 TCO 절감을 하고 동시에 그 물리적인 시스템 대비 우월한 성능과 유연성, 그다음에 그 물리적인 시스템의 그런 동등한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가상화 엔진들이 자원 관리 기능들이 좀 뛰어나야 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부분에 이제 메모리나 이제 I/O에 대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런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성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 메모리는 어떤 단일 통합 메모리를 쓰는 거죠. 예, 근데 물리적인 사용자가 통합. 볼 때는 되게 메모리가 엄청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까? 보여지는 겁니까? 그 실제 물리적인 메모리가 있고 가상 네. 머신에서 이제 고기 할당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네. 그 물리적인 메모리보다 훨씬 네네. 많은 양의 메모리를 가상 머신에 할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하도 요건이랄까? 이런 예. 네. 그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럼 예. 정리해 보면. 뭐 자원 관리 부분이나 안정성 부분에서 이제 부분하고 그다음에 통합 관리 환경 구현에서 이제 성공적인 가상화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요건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그 게스트님께서는 이런 요건들을 예. 만족시키는 것이 그 IBM의 X 아키텍처라고 예, IBM 지금 X 아키텍처.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강력하게 이 소년.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 네네네네. 자,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그 IBM X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그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IBM의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인데요. 네. 그 X 아키텍처는 IBM의 그 X86 시스템에 대한 이제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IBM이 갖고 있는 장점, 그 네. 장점이 이제 메인프레임, 유닉스에서 사용했던 그 IBM의 기술력이 네. 녹아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번외로 그 가상화의 역사를 살펴보자면 그 IBM과 관계를 좀 살펴보자면 이제 1960년대 후반에 네. 최초의 이제 가상화 솔루션을 개발하고 운영했던 것이 이제 IBM인데요. 네. 또한 그런 IBM의 메인프레임 또는 유닉스의 가상화 기술이 그 가장 긴접한 게 이제 VM웨어 vSphere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IBM의 파워 VM이라든지 파워 VM은 이제 그 액티브 메모리 쉐어링 기능은 VM의 vSphere의 아까 말씀드린 페이지 파일 공유가 좀 비슷하고요. 네. 그다음에 파티션 모빌리티는 v모션, VIO 서버는 네. EXXI 가상화 엔진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뭐 장점 뭐 그런 거 있지만 그걸 좀 우리가 좀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IT 하신 분들이니까 좀 더 기술적으로 예.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예. 원하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걸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좀 예. 더 레벨 다운 시켜가지고. 예, 그럼 네. 실제적으로 이제 X 아키텍처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가상화 환경에서 가져다줄 장점 네. 이런 거 무엇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 이게 높은 이렇게 메모리 및 I/O 성능을 통해서 높은 통합 비율, 네. 그 성능 향상 및 TCO 절감을 가져다 주고요. 그 X 아키텍처는 이제 기타 다른 벤더처럼 인텔 또는 AMD의 이제 AMD에서 개발한 그런 메인보드 칩셋을 이용해서 그 만들어진 제품이 아닌 IBM 자체의 기술력으로 개발한 이제 X5라는 칩셋을 기반으로서 만들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이 X 아키텍처의 기능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그 레퍼런스 칩셋에 대비 더 많은 양의 메모리 및 그 IO를 이제 제공함으로써 동시에 더 많은 대역폭을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네. 그 결국 이런 특징들이 시스템 내 그런 병목 형상들을 제거를 함으로써 타사 대비 타사의 경우 이제 메모리의 양이 많아지면 그런 병목 형상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 X 아키텍처는 메모리가 많이 늘어나더라도 이런 병목 형상을 줄여들여서 동급 대비 더 많은 이제 가상 서버를 네.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가상화의 가장 뭐 근본 요소는 이제 가상 서버지 않습니까? 네. 그 가상 서버 몇천 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네. 이제 그럴 때 이제 메모리의 활용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예. 네, 오버헤드가 줄어드는 그런 것들을. 자, 확장성 면에서 또 어떤 X 아키텍처가 예.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예.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그
IBM의 X 아키텍처, IBM의 시스템 X 서버는 단일 시스템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크게 세 가지 이제 시스템 안정성, 그다음에 가용성, 이제 확장성에 대한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철저히 이제 안정성에 대해서는 사전 장애 예방 예측 기능인 그 PFA를 통해서 서버 내에 장착된 이제 IMM, 그다음에 IPMI를 통해서 하드웨어가 그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관리자에게 미리 예측된 내용을 통보를 해서 기능의 안정성을 확보를 하게 되고요. 그런 메모리 프로텍션 기능을 통해서 하나의 메모리 칩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른 칩으로 이동을 시켜서 그가 유연하게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메모리 그 미러링 기능을 통해서 이런 기능은 이제 디스크 미러링과 비슷한 기능인데요. 그 데이터를 동시에 두 개의 메모리에 기록을 해서 하나의 메모리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 메모리에 문제가 생겼다고 관리자에게 알려주고 이 메모리를 이제 교체하기 위해서 다운타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고 이따가 Q&A 시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이제 VM웨어 vSphere 및 그 IBM 하드웨어 관점에서 그 성공적인 가상화 구현이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그 요약해 보면 그 성공적인 가상화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레거시 시스템과 물리적인 서버의 그 서버와 이제 동일한 환경 및 성능이 필요하고요. 유연한 자연 운영을 통해 높은 TCO, ROI 효과를 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프라 관리 효율성 극대화 및 통합의 필요성, 이중함이 그 고가형 환경에 대한 구현성이 이제 필요한데요. 이러한 모든 요구 사항들을 그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그 VM웨어 vSphere와 IBM 시스템 X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멘텍의 이진영 부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훨씬 여유가 있으신데.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제 고가용성. 우리 이제 서버상 얘기는 다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가능성 높일 건지 먼저 그 가상화에 대한 좀 뭐 설문조사를 한 것 같은데 뭐 그거 한번 설문조사 결과 좀 보도록 할까요? 이게 어떤 설문조사입니까 이게? 요 부분은 이제 그 IDC에서 그 이제 공인된 자료입니다.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그 가상 서버로 가상화를 시켜서 이제 물리적 서버에 대한 통합들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런 통합을 하다 보니 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발생합니다. 한 곳에 모으다 보니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편리한 점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 VM 자체에 대한 생성과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예기치 못한 비용 증가, 또 성능 어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쭉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서베이 결과가 가장 많은 어떤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가용성의 확보, 가용성에 대한 유지,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그 VM웨어뿐만 아니라 대부분 하이퍼바이저를 제공을 하는 그 업체들이, 벤더들이 이런 가용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그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그 하이퍼바이저 자체를 이제 구매를 하다 보면 그 안에 이제 그 모든 가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솔루션들이 다 번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VM웨어 같은 경우도 스탠다드 버전 이상 구매를 하다 보면 그 안에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VM웨어 HA 기능이나 FT 기능이나 V모션, DRS 기능 이런 걸 통해서 가용성을 높여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갭이 발생하는 게 그 이 하이퍼바이저 자체에서 제공해주는 이 고가용 솔루션들이 물리적인 서버 자체에 대한 장애에 대해서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장애라는 것이 그 하이퍼바이저나 물리적 서버만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운영되고 있는 가상 머신, 그리고 가상 머신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 그리고 이 가상 머신이 담겨 있는 스토리지, 디스크 쪽이죠. 이런 쪽에서도 장애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따져보면 요즘 그 하드웨어 같은 경우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리고 하이퍼바이저 자체도 이제 굉장히 많이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하이퍼바이저나 물리적 서버가 장애라는 그 요인보다 어떻게 보면 그 가상 머신, 물리적 하드웨어 레이어나 가상 OS 레이어는 되게 안정적인데 그 위에 올라가는 것들이 좀 거기 이제 그렇죠. 가상 머신이나 가상 머신 자체의 응용 프로그램 오히려 또 스토리지가 장애 날 수 있는 그 요인들이 더 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요인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더 보완적인 어떤 그 서스 파티 솔루션들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 기존에도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한 예. 서드파티 솔루션들은 좀 있었잖아요. 아, 물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런 것들은 어떤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개선점이랄까?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VMware도 마찬가지로 화이트 파이프나 이런 데 소개된 걸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물리적 서버에 대한 장애만 우리가 조치를 취해 줄 수 있으니 그 외에 뭐 가상 머신 장애나 응용 프로그램 장애나 디스크 장애나 네트워크 장애나 이런 여러 가지 장애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서스파티를 추가를 하라고 돼 있거든요. 많이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는데 네. 자, 이런 기존의 이 서스파티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하나 좀 이제 이슈가 될 만한 거는 뭐냐면 이제 물리적 서버에 대한 장애 조치에 대한 이런 그 솔루션이 주를 이뤘다 보니까 가상 환경에서 물론 이걸 적용해도 됩니다. 가상 머신마다 다 운영을 해서 깔면 됩니다. 예, 깔고 구성을 하면 되는데 너무 많은 이제 노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옛날에 물리적 환경에서 우리가 시스템을 운영을 할 때는 네. 그 실제적으로 시스템 대수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가상으로 오다 보니 어떤 이슈가 발생하냐면 그 관리자나 운영자 한 명당 운영을 해야 되는 서버 대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몇백 대 몇천 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옛날에는 이제 물리적 머신 같은 경우는 하나를 도입을 하더라도 그 서버를 이제 그 딜리버리하는 기간도 있고 구축하는 기간도 있고 이러다 보면 뭐 서버 한 대를 완벽하게 구축하는데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됐었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가상 머신 하나 만드는데 뭐 10분, 20분이면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팝콘처럼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이제 신조어가 생긴 게 버추얼 머신 스프롤, 버추얼 머신 대폭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관리자가 아니라 맞습니다. 버추얼 머신이 완전 대폭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그 결국 관리자가 운영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버는 대수가 이제 좀 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상 머신이라는 거가 도입되다 보니까 무한으로 이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 한 명당 관리하는 서버가 엄청 늘어나게 된 거죠. 가용성을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가상 머신 자체가 장애 났을 때, 그리고 가상 머신 안에 운영되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 장애 났을 때, 그리고 이것이 담고 있는 디스크 쪽이나 스토리지가 장애 났을 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동으로 조치를 취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VCS가 개별 VM 자체적으로 가용성 관리를 다 해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담겨 있는 스토리지에 대한 복제를 또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또 실시간으로 복제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 통합인데 보통 그 서스파티 H를 구성을 하고 이러다 보면 또 고가형 구성을 하기 위한-거나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또 관리 콘솔을 띄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VMware 같은 경우는 버추얼 센터라는 굉장히 훌륭한 관리 툴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가용성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그 vCenter 자체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소프트웨어가 이제 vCenter의 플러그인 식으로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이미 익숙한 UI에서 맞습니다. 되는 거네요. 예, 예. 저희가 이제 이 소프트웨어는 이제 vCenter에 저희가 인스톨레이션을 하게 되고요. vCenter를 딱 깔면은 이제 플러그인으로 하나의 그 vCenter의 VM의 확장된 기능처럼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제 그 왼쪽에 보이는 가상 머신들 저거를 클릭을 해서 오른 클릭을 하게 되면 매뉴얼이 나타나거든요. 그 메뉴도 이제 저희 그 VCS라는 메뉴가 하나 플러그인 되고요. 그거를 딱 클릭을 하는 순간 이제 위자드 방식으로 몇 가지 값만 입력을 해주면 자동으로 이제 대기 서버를 만들어주고 액티브와 스탠바이간 클러스터 관계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 VCCS라고 그러죠? 예, VCCS의 몇 가지 특징들, 특히 이제 아까 그 뭐 가상 머신이라든지 또 스토리지 이런 거에 장애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별 가상 머신별로 장애 현황 그리고 가상 머신 안에 또 응용 프로그램이 돌잖아요. 그렇죠. 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응용 프로그램인데 그 응용 프로그램 자체가 장애는 것까지 다 감지를 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번들되는 그 에이전트들이 있습니다. 그 에이전트 같은 경우 중요한 데이터베이스가 거기에 이제 가상 머신 안에 운영이 되고 있으면 요거는 중요한 응용 프로그램이니까 이거는 내가 감지를 해야 되겠다. 이걸 자동으로 디스커버를 해냅니다. 해내서 그 이 클러스터를 구성할 때 자원이 뜨는 순서와 그다음에 자원이 내려가야 되는 순서들이 있거든요. 그걸 자동으로 다 만들어줍니다. 과거에는 이런 거를 다 수작업으로 다 스크립을 짰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외뿐 아니라 또 어떤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다음에 디스크에 대해서 그런 이제 장애에 대한 관리를 다 해줍니다. 자, 그럼 이것을 이제 기업마다 환경이 다르니까 구성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있을 겁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고가형을 꾸민다 그러면 과거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비싼 그 센 스토리지도 있어야 되고 뭐 서버도 이제 세트도 완전 똑같아야 되고 많은 비용이 이제 소요된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희 회사의 사상은
내가 고가형 소프트웨어는 사실 안 꾸며도 그 장애가 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솔루션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또 더 많은 하드웨어를 꾸며야 되고 또 특수 환경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더 많은 이제 비용이 소요가 되다 보니 네. 저희 회사 사상은 이런 그 고가형 솔루션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보조적인 요소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조적인 요소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합리 요소가 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서버 환경에서 변하지 않고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게끔 저희가 이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은 이제 고가형을 꾸민다. 일반적인 상식은 뭐냐면 외장 어레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네. 네, 그리고 또 센서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냥 싱글 서버로 가상화를 로컬 디스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고객들도 있으시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 다 통합을 해봤는데 뭐 용량이 보니까 한 뭐 수십 기가, 200기가, 300기가밖에 안 되더라. 네. 실제로 그런 고객들도 있습니다. 이제 네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문을 던지거든요. 나는 외장 스토리지가 필요 없는데 로컬 디스크만 있어도 되는데 외장 스토리지가 없으면 고가형을 못 꾸밉니까? 네, 정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고객들도 저희가 구성이 가능하게끔 네. 저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장 어레이 없이도 실시간 복제를 통해서 로컬 네. 디스크만으로도 구성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 방식처럼 외장 어레이를 공유하는 방식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실시간 복제가 원격지간에도 가능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운영 호스트와 대기 호스트를 원격지간 떨어뜨려서 네, 저렇게 재복구도 다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VCCS는 그러면 이거를 뭐 도입하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이것을 뭐 그 과금이랄까? 예, 예. 페이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 좀 말씀해 예, 주세요. 예. 방식이 어떤 건지. 아, 네. 저희가 저 버추얼 머신, 네. 예, 그 버추얼 머신별로 저희가 이제 차지가 되고요. 개수. 예,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에디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VCS 1, 스탠다드, 엔터프라이즈. 1 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페어를 꾸밀 수 있는 라이선스입니다. 네. 예, 그래서 물리적 서버 숫자는 크게 관련이 없고요. 그 물리적 서버가 이제 하나의 그 풀을 이룬다고 보통 지칭을 하거든요. VM에서. 그 풀 내에서 버추얼 머신 한 세트를 꾸밀 수 있는 게 VCS 1이고요. 네. 그다음에 스탠다드는 5페어까지 꾸밀 수가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3페어를 꾸미나 5페어를 꾸미나 가격은 똑같네요. 동일합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는 10페어까지 네. 꾸밀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모든 VM마다 예. 이 고가용성을 다 뭐야 이렇게 개런티할 필요는 없다는 거네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20대 정도를 통합을 했다. 그러면 그 중에 중요한 업무도 있고 아, 자기가 나도 상관없는 업무들도 있거든요. 아예 뭐 날 복구하는데 뭐 시간 오래 걸려도 괜찮은 것들. 예, 그죠? 예, 그런 맞습니다. 것들은 그리고 이제 그 그렇죠. 하이퍼바이저 자체적으로도 그 고가형 기능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네. 뭐 중요하지 않는 업무들은 이제 하이퍼바이저 자체의 고가형 기능을 써서 전체적으로 고가형 구성을 하시고 네. 그 중에 정말 이거는 1분, 2분이라도 장애라면 좀 크리티컬하다. 아. 이런 것만 이제 VCS를 적용해서 가용성을 좀 더 높여주는 거죠. 네. 네, 그런 구성이 저희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VMware H를 써가지고 고가형 구성을 하고 네. 그 중에 한 3대, 4대만 내가 VCS를 적용해서 고가형을 더 업그레이드 하겠다. 네. 그러면 그 부분은 또 그 VMware 자체 HA를 가지고 또 관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걸 자동으로 저희가 익스클루드를 시켜줍니다. 네. 네. 해외는 이미 한 70% 이상이 다 가상 서버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한국도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이제 가상 서버로 이 미션 크리티컬 업무들이 옮겨가고 있는데 네. 과연 이 가용성을 네. 얼마나 더 높게 보장하고 그리고 얼마나 쉽게 이 고가형 꾸밀 수 있을까. 자, 그런 고민에서 저희가 VCS라는 솔루션을 내놨고요. 바로 이 VCS는 버추얼 인프라스트럭처에서 고가형을 더욱더 극대화해주고 굉장히 쉽고 그다음에 굉장히 편리하게 네.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